안녕하세요, 신교수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그래서 이런 환절기에 정말 컨디션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무조건 건강입니다. 건강 잃고 나면 다 소용없죠. 항상 컨디션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때 잘 나갔다지만 갑자기 또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상황도 그렇고 해외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촉각을 바짝 세우고 기회를 찾는다면 반드시 기회는 주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을 좀 나누면서 용기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무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90년대 중후반 정도 됐죠. 처음에 멋모르고 사무실 실평수 100평 딱 강남에다 열어놓고, 그리고 온갖 품은 다 잡았죠. 그런데 사실 그때는 바이어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아이템도 제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리고 특히 아트프라자가 잘 나갈 때니까 우리 사촌 형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이어는 별로 없고 아이템도 별로 없으니 망하는 건 시간 문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엔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접고 강북에 있는 보문동 조그만 사무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쓸 수 있고,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꼭 마이너스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야 또 다시 유예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흥은행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천 통장을 쓰는데 거의 매월 말 정도 되면 마이너스 한 2,800, 2,900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돈을 또 월말에 빌려야 되니까, 다행인 거는 우리 매제가 있었죠. 여동생의 신랑, 그 친구가 가스 공장을 비교적 크게 친구랑 했기 때문에 월말에 돈을 하루 빌려서 영으로 끄고 다시 또 갚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라는 위기가 왔죠. 왜 그랬냐면, 그나마 저를 도와줬던 우리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 양반도 결국 사업을 접게 되고, 바이어는 없고 돈 들어올 때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로구나 생각해서 통장을 보니까 그때 한 마이너스 2,800 정도, 한 200 정도의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100만 원을 빼서 사촌형을 주고, 어차피 사업 접는 거니까 위로나 좀 할 겸 해서 저 산에 들어가서 좀 며칠 푹 쉬다 와라.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접는 수순으로 사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무역 잡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인가 무역협회에서 보내주는 게 있었는데 뭐 거의 안 봤죠. 거시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와닿지도 않았고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무역자금 융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업체당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저리로. 그때 당시에 연 1.5%.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한 4, 5% 이렇게 정도 됐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5%면 거저죠, 거저.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을 텐데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생전 사업계획서를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아주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두산 기획실에 있었던 친구라 이런 사업계획서 쓰기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상계동까지 쫓아가서
부탁을 했죠. 야차차차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니 도와주라. 그랬더니 뭐 기꺼이. 그때 당시에 컴퓨터도 참 귀했던 시절인데 컴퓨터로 쫙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업체당 그때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평균 그렇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친구가 신청한 게 그때 당시에 한 3억 가까이 2억 8천원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거 안 된다. 한 개 업체당 보통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써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그쪽에서 적당히 좀 깎아서 그래서 줄 거니까 무조건 보내라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그걸 가지고 갔죠. 담당한테 그걸 줬더니 그때 당시에 손으로 막 대충 써갖고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듯하게 그때 당시에 컴퓨터로 싹 해갖고 출력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되게 멋있었죠. 담당이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뭐 해외 전시회 나가고 뭐 상품 제작하고 뭐 다 좋은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다 못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뭐 다 달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한번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얼마 있었나? 한 2, 3주인가 했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역학교에서. 그러면서 딱 한다는 소리가 대출이 나왔다.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1억 7천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1억 7천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7억입니다. 그 돈을 갚고 은행 빚부터 싹 갚고 해외 전시회 나가고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승승장구 쫙 하게 됐는데 기회라는 건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사실상 우주로부터 하나의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아이템일 수도 있고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도 요즘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하나의 기회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찾아서 오늘은 아침 일찍 미팅하러 갑니다. 뭔가 모르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모든 여러분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눈을 부라리면 반드시 여러분한테도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집시다. 오늘도 우리 모두 행복한 상상과 절대 긍정 마인드로 활기차게 기회를 찾아서 출발합시다. 오케이? 파이팅! 감사합니다.